정부가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서민 기자입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지만 피해 여성은 2차 가해자의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일상의 공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방검복도 사고 그 이후부터는 알림을 꺼놓게 되고 그런 사람이 혹시나 내 옆에 있을까 봐 무서워지고. 정부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은 36.1%, 3명 중 1명꼴입니다. 특히 성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 신체적 폭력도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 집중됐는데 스토킹 피해의 경우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재판이 땅땅땅 나오고 나면 갑자기 제3자가 돼버려요. 좀 방치해놓은 느낌? 사실은 피해자분들은 재판이 끝나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성들이 당한 폭력의 1순위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였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3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CCTV 설치, 민간 경호 지원 등 안전지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또 화려한 게스트까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무대 한편엔 음악을 들을 수 없는 농인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조끼가 있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혜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한국에서 공연을 진행한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 6차례 진행된 공연은 30만 석 모두 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연장 한쪽엔 농인 관람객들도 있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농인들을 초대했고 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제가 관람하러 간 날 약 10명 정도 초대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 30명 농인이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있는 즉시 신체에 전해지는 진동으로 공연장의 리듬을 느낄 수 있는 웨어러블 조끼도 입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2022년부터 해당 조끼를 농인 관람객들에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두세 배 더 확실히 느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진동으로 그 음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3명의 공식 수어 통역사도 배치됐습니다. 단순히 보청기를 낀 채 공연을 관람하는 것과 달리 수어 통역사의 표정과 몸짓으로 현장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수의 신남이 느껴진다. 그래서 함께 즐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방방 뛰었죠. 농인들은 공연장에서 수어 통역사를 보려면 주최 측이나 소속사에 직접 배치를 요구해야 하고 별도의 공간이 없으면 2명분 비용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공연장에 법적으로 수어 통역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안 씨는 환경만 뒷받침된다면 농인도 충분히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인들도 모두 할 수 있다. 다만 듣는 것 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어 통역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연을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고혜람입니다. 영상산업의 새로운 틀을 만든 유튜브가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유튜브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순간 18가지를 선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아기상어가 포함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2012년 여름에 발표된 싸이의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세계 곳곳에 퍼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약 6개월 만에 조회수 1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조회수는 55억 회에 달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좀 너무 이상하고 지금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국내 팬들을 위해서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확산이 될 줄도 몰랐고. 뉴욕타임스가 2005년에 시작돼 20년을 맞이한 유튜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18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강남스타일입니다. 이 기간에 이어진 영상산업의 혁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2016년에 공개된 아기 상어도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중독적인 멜로디로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군가로도 시위대 노래로도 쓰인 아기 상어는 조회수 158억 회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입니다. 상어가 이렇게 인기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좀 그런 반전이 좋은 것 같거든요. 이 밖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 실제 게임을 만든 미스터 비스트의 오징어 게임 영상 역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선정돼 유튜브 역사에 미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재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애도 물결을 일고 있는 아르헨티나 고향 마을을 취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플로레스. 이 집이 교황이 유년 시절 살던 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살던 집이란 명패가 붙어 있고 수많은 추모의 꽃이 놓였습니다. 집 근처에는 크지 않은 성당이 있습니다. 1953년 9월 당시 17살이었던 교황은 이곳 고해 성사실에서 사제로서의